네, 이처럼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네, 경찰은 소유주를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사회부 김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일단 경찰이 화재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휴대전화 7대를 수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금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휴대전화 7대를 수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족들이 소방 초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그 화재 원인 규명과 희생자들의 최후 생존 시간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경찰은 현장 합동 감식에서 사망자들의 것으로 아직은 물론 추정되는 그런 휴대전화인데요. 그것과 가방 등 유류품 20여 점을 현장에서 수거해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휴대전화에는 가족과의 마지막 통화 내용 등 이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이제 큰데요.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내에서 숨진 사망자들의 생존 시간도 가늠해 볼 수 있을 수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참사 당시 건물 내부의 모습이 촬영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희생자들의 휴대전화에서 마지막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공개되기도 이제 했었죠. 그렇죠. 예. 휴대전화의 화재 원인을 규명한 이제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이유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이제 확인 작업을 거쳐서 이른 시일 내에 수습한 유품을 이제 유족에게 인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오늘도 지금 과학수사팀이 현장에서 추가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찰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인 바가 있는데요. 예.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예. 네, 교수님, 오늘로 참사 나흘째입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증거들이나 내용들을 봤을 때 참사 원인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대형 인명 사고를 내는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한 가지 요인으로만 이렇게 크게 피해가 확대되지 않고요. 사실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우선 이제 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여기 이제 열선 공사 중에 작업 중 화재가 이제 최초 착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공사 중에 화재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먼저 짚어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화재가 난 발생 부위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연소 확대가 이루어진 점, 또 우리가 항상 문제 제기했었던 드라이비트라든지 이런 가연성 재료에 관련된 위험성에 관련된 부분들, 또 실제로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사우나 실내에 이런 피난로의 확보가 불가능했다라는 부분들, 예.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면서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일단 경찰이 수사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건물주 이모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4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지금 어제 저녁 그 건물주인 53살 이모 씨가 이제 입원해 있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교 병원을 찾아가서 4시간가량 이제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상 일부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경찰은 지금 이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예. 그 제천 화재 참사가 난 스포츠센터 건물주에 대한 경찰의 그 피의자 신분 전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앞서 이 건물 시설 관리자 2명도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발화 지점으로 지금 추정되는 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벌였다고 이제 경찰에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네. 있는데요. 이들 역시 만약에 위법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즉시 입건 조치하겠다는 게 지금 경찰의 방침입니다. 예. 그렇다면 건물주 이 씨 그리고 건물 시설 관리자들은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지금 그 건물주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그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생존자와 목격자 등의 이제 진술을 종합해 보면요, 그 화재 당시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예. 이 건물은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로 이제 법에 따라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작 불이 났을 때는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소방당국은 지금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되어 있었다. 그래서 모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예.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2층 여성 사우나 그 비상구 앞에는 그 철제 선반이 막혀져 있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그 소방 안전 관리에 관한 그런 총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건물주 그리고 관리자들에게 이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 건물이 애초에 7층 건물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8층, 9층으로
증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 여기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불법으로 증축이 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건 이제 증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불법 시설물을 이제 설치를 해서 임의로 사용을 했던 거죠.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게 말 그대로 불법 건축물이다, 불법 증축이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소방 시설이라든지 또 피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 갖춰놓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미거든요. 예. 여기에 또 이제 가설 형태로 이렇게 짓다 보니까 사실 가장 값싼 재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연성이 높은 이런 이제 아크릴이라든지 천막 재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 위험성 이런 부분들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예. 이제 한편으로는 실제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었던 이런 위치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또 화재 원인의 뭐 피해 확대 요인과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곳이 바로 2층 여성 사우나 네. 있는 곳인데 비상구 통로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놓은 것도 역시 명백한 소방법 위반으로 봐야겠죠. 예, 앞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런 피난로의 확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유지 관리돼야 되는 이런 법적으로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을 제대로 기능하게 유지해야 되는 의무를 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건축주나 이를테면 건물의 관리자가 당연히 관리가 돼야 되고요. 또 소방시설의 점검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잘 유지 관리되는지도 확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백한 위반이고 이런 부분들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제천시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하고 또 슬픈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발인식이 많이 엄숙됐다고 하는데 29명 중에 19명이 발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천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인구가 한 13만 6천 명 정도 되는 이제 중소도시인데요. 예. 그곳은 이제 지금 깊은 슬픔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제 늘 곁에 있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이제 한순간에 사라진 현실을 아마 쉽게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희생자 가운데에는 그 처음으로 이제 어제 그 64살 장경자 씨의 발인식이 열린 데 이어서 그 오늘 오전에 이제 희생자들의 연결식이 이제 제천과 충주, 광주 등지에서 이제 잇따라 엄수됐습니다. 예.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참사 희생자들의 사연도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슬픔을 더하는 사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할머니와 딸 그리고 손녀 이렇게 3대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80살의 이제 김영중 할머니는 이제 경기도 용인에 사는 딸과 손녀와 함께 그 점심을 먹고 이제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졌죠. 예. 그 18살 손녀는 올해 이제 대학 수능을 치르고 장학생으로 서울의 한 대학에 이제 입학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대학도 만들었는데요. 합격까지 했었던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희생자 중에는 51살 정송월 씨라는 분은 이제 평상시에는 그 봉사천사로 불리웠다고 합니다. 그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었던 건데요. 이웃 주민들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지난 네. 8년간 봉사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배식 봉사를 하는 등 그 남을 위한 나눔의 삶을 이제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도 이제 봉사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을 했었기 때문에 네. 추모객들은 굉장히 이제 안타까움을 더 많이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또 그리고 뭐 연이어 전달해 드리자면 역시 그 내년에 대학 새내기가 될 예정이었던 18살 김다혜 양의 소식도 있습니다. 그 스포츠 센터를 그날 김다혜 양이 찾았던 이유는 매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면접을 보러 갔었던 겁니다. 예.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면접을 보러 간 그 시각에 화재가 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실제로 이용 계획도 아니었고 네. 아르바이트 면접을 위해 찾았던 시간대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양 같은 경우는 수시 합격 발표를 듣자마자 바로 아르바이트를 찾으러 그 장소에 찾았다가 이제 화를 당했던 겁니다. 예, 참 부모님 얼마나 안타까운, 가슴이 예. 아프시겠습니까?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드렸지만 일단 이낙연 총리도 화재 현장 그리고 합동 분향소를 방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낙연 총리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오늘 오전 화재 참사 현장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제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제천시청에 있는 그 재난 상황실을 방문해서 화재 상황 및 피해 수습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예. 그 복합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제 희생자들을 위해서 헌화를 하고 묵념도 했고 또 제천 소방서장으로부터 이제 상황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현장을 찾은 이 총리는 이제 시종일관 침통한 표정을 이제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총리는 실제로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도 찾아서 이제 조문한 후에 유가족들을 위로했고 제천 서울병원을 방문해서 부상자들을 만나서 빠른 회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예. 이 총리는 앞서서는 이제 제천 화재 발생 소식을 듣자마자 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제 관계부처와 함께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이제 동원해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해라
이제 이런 긴급 지시를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난 22일에는 전국 지자체장과 함께 영상회의를 소집해서 이번 겨울에는 더 이상 사고가 없도록 취약 장소 점검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고요. 또 이제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명복을 빌고 가족들께 이제 뭐라고 위로의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숨진 29명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2층 여자 사우나실에서 20명이나 숨졌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충격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우나나 찜질방 등에서의 화재 취약점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이 있다면 좀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지적해 주신 찜질방이라든지 사우나 같은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간이 폐쇄성이 높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관리의 출입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출구는 한쪽에 놓고 사실 그 안에는 이를테면 탈의실이라든지 예. 욕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어서 사실은 대피를 하려고 해도 사실 굉장히 복잡한 경로 그리고 실제로 출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 출구가 막혔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점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사실상 그 구조가 소규모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출구가 2개 이상씩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상 관리상 목적상 다른 한 개의 출구는 대부분 사용을 제대로 안 하거나 일반인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못하게끔 이렇게 이제 지금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런 피난 출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명확성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이용하시는 네. 분들이 잘 알 수 있게도 해야 되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의 이제 게시라든지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 건물 전체의 구조상 이런 피난 시설을 추가로 하기 어렵다면 안내라든지 대피를 빨리 할 수 있는 경보를 빨리 알린다든지 또 이를테면 임시적으로도 대피할 수 있는 뭐 발코니 구조를 만든다든지 임시 철제 계단을 만든지 피난로를 명확하게 확보를 해주는 게 가장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좀 어떻게 취할 수 있는 조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글쎄요, 가장 긴급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빠르게 대피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요. 대부분 이제 이런 데 있으신 분들은 옷도 안 입은 상태로 예.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예. 최소한의 이제 이를테면 조치만 취하셔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요. 아마도 나가시는 출구가 한쪽 출구가 이미 문제가 생겼거나 이랬을 때는 그 건물 어딘가에 분명히 다른 출구가 있습니다. 계단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는 거는 그래서 다른 출구의 위치를 확인해서 그쪽 출구로 대피를 하실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예. 혹시라도 한쪽 출구가 막혔을 때 이 부분을 그렇다면 방화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명확하게 잘 닫아주신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화염이라든지 연기의 확대를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니까요. 네. 방화문을 정확하게 닫아주시고 다른 출구를 빨리 찾으시는 방법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 언론들도 지난 6월 영국에서 발생했던 그ren펠 타워 화재 사고와 좀 여러 면에서 닮아 있다면서 관심 있게 좀 보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해외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이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6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에서 발생을 했었던 그ren펠 타워 화재하고 많은 연관성을 찾고 있습니다. 예. 여러 면에 닮아 있다는 이제 보도가 나갔는데요. 그 영국 일간지 그 텔레그래프에서는 그 한국의 이제 치명적인 화재는 그ren펠 타워와 굉장히 재현과도 같다. 라는 이제 제목하에서 기사를 냈는데 그 두 사고의 주요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진 이유를 이제 상세하게 비교를 했습니다. 예. 그 텔레그래프는 이제 비용을 아끼려고 사용한 가연성 외장재가 그ren펠 타워 화재에서도 이제 사실상 그 화재를 키운 그런 작용을 했다라고 예. 이제 말을 했는데 그 마찬가지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도 그런 가연성 외장재가 이제 피해를 키웠다. 그쵸. 예, 이렇게 이제 네네. 비교를 했고요. 또 AFP 통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이제 상세히 소개를 하면서 런던 그ren펠 타워 화재는 건물 4층의 냉장고에서 이제 불이 시작됐고 역시 가연성 외장재로 둘러싸인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번졌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그 수백 개 건물에 대해서 이제 영국에서도 안전 진단이 실시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일부 거주민들은 그 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 대피를 하기도 했었다라는 이런 추가적인 내용도 함께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런 화재 그리고 가연성 소재, 뭐 불에 취약한 소재를 사용한다는 건 어느 나라 막론하고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좀 간과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